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상입니다. 오늘은 설립된 지 단 4년 만에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을 따라잡은 중국의 대표 화장품 기업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 외에도 링링허들이 선호하는 중국 국산 브랜드 2위, 티몰에서 유일하게 광분절대 GMV가 1억 위안을 돌파한 색조 브랜드입니다. 상장하자마자 바로 중국의 화장품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떠오른 예센을 소개할까 합니다. 예센은 11월 19일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첫날에는 주가가 75%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투자자 구성을 보시면 유명한 힐하우스 캐피털뿐만 아니라 텐센트 홀딩스 유닛도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기업 하시면 상해가 포로야 마루비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세 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친 게 842억 위안이니까 예센이 얼마만큼 큰 규모인지 와닿으실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이 지금 12조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랑 유사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매출액을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2019년 매출액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특히 1~3분기 누적으로는 올해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중국 화장품 기업들보다 아예 P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PSR 기준으로는 15에서 16배, 현재 빌리빌리랑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액을 보시면 이미 프로야 마루비를 뛰어넘어서 상해 가와랑 유사한 수준까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해 가와는 설립된 역사도 길고 산하의 브랜드도 워낙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센은 현재 3개 브랜드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매출액 증가율 역시도 2019년에는 377%, 올해 코로나에도 73%라는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의 대부분이 할인 행사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분기 기준으로 순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2019년에는 287% 순이익이 증가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70%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화장품이라는 컨셉은 우리한테는 낯선 컨셉이 아닌데요. 이전에 공항이나 면세점에 가보면 이렇게 일명 따이꼬라고 하는 분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쓸어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화장품, 한류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대표 주자였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주가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은 현재 글로벌 2위 화장품 시장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스킨케어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색조 브랜드의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반 친구들 중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난 친구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에 출장을 갈 때마다 이런 친구들을 헤이티라던가 아니면 미니소, 핫한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점점 더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만큼 중국에 갈 때마다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중국인들의 메이크업 스킬이라던가 외모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성장의 뒷단에는 더 이상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중국 브랜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예센인데요. 예센은 2016년에 황진펑이라는 분이 중산대학교 동창 2명이랑 함께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황진펑이라는 분은 P&G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하버드 MBA를 다녀와서 중국 화장품 브랜드 시애니팡에서 근무를 하다가 CEO까지 영입을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중국 화장품 시장의 가능성을 엿본 거죠. 시애니팡을 나와서 화장품 기업을 차리게 됐는데, 당초에 황진펑 이분의 생각은 해외에서 유명한 색조 브랜드들을 중국에 판매하는 모델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중국 국산 브랜드가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로컬 브랜드인 퍼펙트 다이어리를 먼저 런칭을 하게 됩니다. 설립에는 특히 힐하우스 캐피털이 또 빠지지가 않는데요. 힐하우스 캐피털은 외부 투자자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시리즈 A+부터 5번 연속 예센 자금 조달에 참여를 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느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브랜드로부터 벨레닉이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하게 되고요. 이 인수에도 힐하우스 캐피탈이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센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빠른 성장, 주변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었는지 3가지 내용에 나눠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남다른 제품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막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 아니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틱톡이나 콰이쇼나 위챗 모멘트를 보면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나오고 예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나도 화장을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이섀도우 하나에 190위안인 맥 제품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아이섀도우 12구, 립스틱, 파운데이션 다 해서 5만원인 제품을 사시겠어요? 이제 막 화장을 배우려는 사람들, 이제 막 메이크업에 관심이 생긴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맥이나 바비브라운처럼 높은 퀄리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상황인데, 거기다 퍼펙트 다이어리는 제품 구성도 너무 훌륭하고요. 케이스 디자인도 매번 새롭게 런칭을 하면서 가성비, 세련됨, 그리고 소비자들이 갖고 싶게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퍼펙트 다이어리가 유명해진 건 아이섀도우랑 립 제품인데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덜했던 아이섀도우랑 립 제품을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랑 협력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동물의 눈에서 컨셉을 따와서 관련된 색조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립스틱 역시도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곳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 가성비와 특이함을 다 갖추면서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인을 보시면 여전히 가성비가 49.3%로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방문절 때 고객들의 상품 구매 시 선호도를 보시더라도 이미 국산 브랜드의 선호도가 57%나 높아져 있는데, 그 이후로 두 번째가 가격을 뽑았습니다. 퍼펙트 다이어리는 바비브라운이나 맥보다는 가루 날림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199위안 정도면 수용 가능하다, 이런 가성비가 좋다는 인식이 확장이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국산 브랜드로 인지되기 시작을 합니다. 로고만 보시더라도 당장에 올리브영 가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되고 제품도 너무 예쁘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소비자들한테 잘 먹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DTC 모델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DTC 모델은 전통 판매 방식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중간에 도매업체나 소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고객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트렌드를 빨리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IPO 자금 조달 사용 목적을 보시면 그 중에 20%를 데이터 분석 기술, 제품 개발, 포뮬러 R&D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런 DTC 모델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제품 개발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색조 브랜드는 유행에 워낙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까 신제품 업그레이드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DTC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업데이트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달마다 5개에서 6개 정도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요. 글로벌 브랜드들의 신제품 주기보다 훨씬 더 짧게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사실 퍼펙트 다이어리가 처음에 설립이 되고 바로 이렇게 판매가 확 증가한 건 아니었어요. 퍼펙트 다이어리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구원투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샤오홍슈라는 플랫폼인데요. 샤오홍슈는 주요 플랫폼 유저의 95년생 이후의 비중을 보시면 빌리빌리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빌리는 서브컬처, ACG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일단 샤오홍슈는 여성 유저들, 뷰티, 이쪽이 압도적인 플랫폼인데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었던 퍼펙트 다이어리, 샤오홍슈 입장에서도 뷰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어떤 유명템, 핫한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브랜드랑 플랫폼의 니즈가 서로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샤오홍슈에서 본격적으로 제품 튜토리얼이나 제품 후기 영상 이런 거를 제작을 하면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타들을 통해서 관심을 모으고 그 다음에 리자치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후기나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같이 조그만 유튜버들이 후기나 메이크업, 언박싱 영상을 찍으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샤오홍슈 보시면은 일단 컨텐츠 중에서 뷰티 관련 비중이 56%나 되고요. 뷰티 관련 컨텐츠 제작 크리에이터의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92%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뷰티 영상은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들보다 변화되는 효과라던가 후기 영상 찍을 때도 훨씬 더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다 보니까 판매로나 브랜드 인지도, 관심도도 높이는데 최적화된 상품이라서 샤오홍슈로의 마케팅, 현재는 틱톡이나 콰이쇼 이런 쇼클립에서도 퍼펙트 다이어리의 마케팅 효과가 성공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Z세대 공략입니다. Z세대는 확실히 이전 70년대, 80년대생이랑은 다른데요. 본인들을 표현하는데 꺼리낌이 없고 예전에는 사실 메이크업이라고 해봤자 약간 기초, 피부 관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립스틱을 바른다던가 아이섀도우 이런 쪽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브랜드별 팔로워 구성을 보시더라도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25세 이하 비중이 67.4%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Z세대 수는 1.7억 명, 밀레니얼 세대들은 2.3억 명이나 되는데요. 중국의 소비 브랜드 입장에서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몰려가는 플랫폼, 선호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었고 퍼펙트 다이어리는 이 세대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MZ세대들은 중국 국산 브랜드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국뽕이 취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제품 품질만 괜찮다면 굳이 외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국산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전체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보더라도 퍼펙트 다이어리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퍼펙트 다이어리가 단순히 국뽕에 기대는 브랜드는 아닌데요. 바로 재구매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2분기에는 8.1%에 불과했지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8.9%, 올해 2분기에는 41.5%, 한번 퍼펙트 다이어리 제품을 사면 10명 중에 4명은 다시 그 제품을 사는 재구매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예센의 앞으로의 성공이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퍼펙트 다이어리가 현재 매출액의 87%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다음 퍼펙트 다이어리가 나올 수 있는지를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리를 어딘이랑 에비스 초이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퍼펙트 다이어리에서의 성공 모델을 다시 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를 오딘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 다이어리보다는 좀 더 영한 이미지예요. 원래 매니큐어로 유명했던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2019년에 본격적으로 블러셔, 마스카라를 출시를 하면서 유명해졌고요. 퍼펙트 다이어리랑 리를 오딘이 다 색조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번에 에비스 초이스라는 기초 제품, 특히 팩으로 되게 유명한 이 브랜드를 또 런칭을 했고요.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면서 귀여운 제품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비용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퍼펙트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국산 브랜드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시즈라는 색조 브랜드, 퍼펙트 다이어리보다 훨씬 더 저렴한 GC, 기초 브랜드로 유명한 홈페이셜 프로 같은 여러 국산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퍼펙트 다이어리가 압도적인 선호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외에 10개 중에 7개가 다 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R&D보다는 마케팅이나 판촉 활동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예센이 DTC 모델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케팅 비용이 절대적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건 예센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국의 전체 화장품 업계 문제이기도 한데요. R&D 비용을 보시면 지금 1억 위안이 넘어가는 회사가 상해 가와밖에 없습니다. 마루비나 프로야도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R&D 비용은 1억 위안도 안 되게 턱없이 모자른 상황이고요. 반면에 판매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억 위안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마루비는 그래도 5억 위안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상해 가와라던가 프로야도 계속해서 판매비를 확장하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예센은 MZ세대들한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판매비를 올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0억 위안이나 과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쇼클립 중심으로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큰 상황이고요. 예스에는 별도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샤오홍슈에 있는 인플루언서랑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배양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배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 이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KOL의 가격 협상력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언제쯤 낮아질 수 있을지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아직도 화장품 시장에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화장품 소비액을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49달러밖에 되지가 않고요. 색조는 더 비참한데요. 색조 같은 경우에는 5.7달러밖에 사용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화장품 붐은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컬 브랜드 중에서는 제품 경쟁력이나 브랜드 인지도, 전체적인 컨셉을 잡는데 예센이 가지고 있는 퍼펙트 다이어리가 현재로서는 가장 잘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산업을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퍼펙트 다이어리의 국제화 전략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로서 퍼펙트 다이어리는 우리는 해외 진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어 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번 IPO가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해서 그런지 홈페이지에 가시면 영어 서비스가 다 되고요. 일단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전혀 중국 느낌이 없고 오히려 해외에서 사용하는 과감한 색깔을 아이섀도우나 립스틱에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해외 언니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컨셉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틱톡이 점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국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틱톡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시더라도 틱톡에서 이 퍼펙트 다이어리를 알게 됐다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굳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중국 국내에서만 멈출 브랜드가 아니라 다른 국가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회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再见!